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복지 채널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건보료 확 바뀐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대폭 강화, 100만 명 건보료 폭탄 맞는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피부양자 51만 명의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과 재산세 과세 표준액 상승으로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둘째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새롭게 반영되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주택 임대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셋째는 임대수입이 연 1,000만 원, 월 84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 등록자와 임대수입이 연 400만 원, 월 34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 미등록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건보료 폭탄 실제 사례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8억, 국민연금 연 1,200만 원인 경우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로 인해 23만 원이란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겁니다. 소형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이 4억 2천만 원, 국민연금 부부 합산 연 1,800만 원, 임대수입 연 480만 원인 경우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는데요. 2018년도엔 한시적 비과세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9년도에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소득이 4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결국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21만 6천 원이란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겁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죠.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부과 대상으로 사업자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인데요. 참고로 피부양자 수는 작년 2월 기준으로 1,85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건보료 피부양자가 왜 중요할까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재되더라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참고로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이 2022년 7월부터 훨씬 강화될 예정인데요. 현재의 피부양자 1,800만 명 중 100만 명 정도는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각각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부양요건입니다.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즉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인 손자, 외손자 등은 동거하더라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는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동거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일단 미혼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억 8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요건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입니다.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과세 표준과는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지라도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과는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입니다. 연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서 말하는 연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연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와 배당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와 배당액을, 근로소득은 세전 근로소득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을,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 수령액을,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연소득과 지역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의 소득과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적용할까요? 소득은 일정 기간, 재산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고 건보료를 부과하는데요. 도표에서 보듯이 소득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020년 5월 말까지 본인이 신고하고 2020년 7월 말까지 국세청에서 결정한 후 2020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에서는 11월부터 건보료를 조정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고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 중 임대소득 요건입니다. 임대소득이 한 푼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임대소득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시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은 다른 개념인데요. 임대소득은 임대수입, 즉 임대료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이 차감됩니다. 결국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차감됩니다. 결국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수입이 있는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박탈 사례입니다. 먼저 세무서와 지자체에 임대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월 임대료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720만 원과 기본공제 4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월 임대료 80만 원, 연간 96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576만 원과 기본공제 4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겠죠.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등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월 임대료 40만 원, 연간 48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 240만 원과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40만 원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월 임대료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180만 원과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임대소득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필요경비 60%를 모두 인정받으려면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소득 이외의 나머지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 미등록자 중 임대수입이 월 34만 원에서 83만 원 이내인 분들은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약 임대수입이 월 34만 원에서 월 83만 원 이내인 분들이 주택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문제만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내년 7월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보료 2단계 부가체계 개편 핵심 내용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과세 표준액과는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억 6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억 6천만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3억 6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지라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과 무관하게 역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연소득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자격 박탈자가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결국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겁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특히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나 퇴직 예정자들은 건보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택을 매도하면 될까요? 주거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이사비용, 복비 등을 감안하면 그리 간단치 않을 겁니다.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할하면 될까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이 역시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인위적으로 늦추면 될까요?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가당치도 않을 겁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라도 구하면 될까요? 안정적인 노후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앉아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은퇴, 퇴직 예정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이미 업로드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지라도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부터 건보료 확 바뀐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대폭 강화, 100만 명 건보료 폭탄 맞는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